네, 많은 클린스파크 주주님들이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네, 클린스파크가 실적 발표 이후에 충격적으로 폭락해 버렸습니다. 저도 긴급하게 분석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분석을 많이 담았으니까 클린스파크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제시한 연 매출 예상치와 장부상의 현금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해봤습니다. 같은 모델로 계산하였을 때 마라톤의 멀티플이 10 정도이거든요. 클린스파크는 이렇게 폭락했는데도 아직 8 멀티플 정도입니다. ATM 오퍼링을 반영해서 30밀리언 주를 더 발행하였다고 계산하면 아직도 멀티플이 15나 되어서 아직도 마라톤보다 고평가된 상황입니다. 이를 보면 이번 어닝에 정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내용부터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좋고 희망찬 미사일구 다 떼고 현재의 팩트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무 부분에서 비트코인 채굴 장비에 188.2 밀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정도가 투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비트코인 평균 채굴량도 ATL 데이터 센터를 인수했을 때가 1.5개 수준이었는데 이번 분기까지도 2.1개로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 채굴 설비에 투자한 반면 0.6개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이 제시하는 해시레이트 확장은 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홍보했던 반면에 실제 채굴량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부분 매출은 더 심각한데요. 작년 대비 오히려 크게 떨어졌습니다. 신재생 산업을 바이든 정부에서 많이 푸시하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배터리와 마이크로 그리드 구매가 많았고 클린스파크 경영진들도 배터리 판매 백로그가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비즈니스가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매출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상승하여서 적자의 폭이 작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마진율이 아주 높은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는데도 기대했던 순이익의 턴어라운드를 이뤄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경영진이 제시하는 올해 매출 목표치는 49밀리언 달러에서 63밀리언 달러인데요. 가이던스를 이미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조차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닝을 시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결국 그렇게 홍보했던 백로그는 없었고 오히려 역성장했다는 점입니다. 클린스파크 경영진들이 주가 부양에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많이 홍보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공식적인 실적 발표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서 회사에 실망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장된 홍보 때문에 투자자들과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말씀드렸던 채굴량도 문제입니다. 클린스파크보다 시총이 작은 다른 경쟁 채굴회사보다 훨씬 많은 인건비를 사용하면서 채굴량이 더 낮았기 때문에 이번 분기 역시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미래를 더 어둡게 하는 부분은 지난 어닝에서 상당 부분이 파생자산으로 인한 이익이었다는 점입니다. 클팍이 가지고 있던 회사가 주가가 크게 상승해서 이익이 잡혔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 이익을 반납하면서 손실이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 실적이 실제 회사의 펀디멘털과 괴리된 이유로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클린스파크에 대한 기대감과 가이던스만 높았던 것입니다. 또한 무려 5억 달러를 언제든지 찍어서 시장가로 팔 수 있는 ATM 오퍼링을 했었는데요. 소리 소문 없이 평단 16.22달러에 약 73만 주를 판매하였습니다. 5억 달러 중에서 이제 약 1200만 달러를 판매한 것인데요. 제대로 된 주가 희석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남은 현금도 부족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희석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한 부분도 있는데 이번 분기부터 P2K 랩스 매출을 기타 수익 및 제거 항목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떨어졌는데 미수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진짜 매출이 맞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생겨난다는 건 펀디멘털이 흔들리는 그런 회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공매도 리포트가 나올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객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18, 19, 20년으로 갈수록 고객의 풀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이번 분기까지 오면서 매출의 10% 이상 차지하는 고객이 단 하나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돈을 쓰는 고정 고객이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것이 다 매출이 하락하는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라 참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도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작년 3분기에 에너지 매출이 컸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의 역성장폭이 더 커질 게 분명합니다. 이번 어닝에서 경영진이 밝힌 예상치를 통해 계산해봐도 에너지 부분에서 크게 기대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어닝에서는 에너지 매출이 앞으로 15밀리언 이상은 자신한다라고 분명 경영진들이 밝혔었는데요. 이 근처도 가지 못했죠.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이렇게 자꾸 했던 말과 실제가 달라진다면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클린스파크는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에 큰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어닝 이후 클린스파크가 폭락할 수밖에 없었던 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클린스파크 희망편으로 다시 한번 클린스파크의 긍정적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뿌뿌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